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리 증상인 편집증 인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집이란 심리 증상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편집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탐구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심리 증상인 편집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편집이라는 심리 증상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 했던 말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가 되새김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데 상대방이 했던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 후 감정에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고 난 후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그 상대를 향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거나 상대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집이란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에게서조차 늘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학교나 사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서조차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말조차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고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성격에 대해 공격당했다고 느끼면 즉시 화를 강하게 내거나 또 반격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편집증이란 또 인격장애까지 겹치게 되면 과대망상으로 자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망을 만들기 위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와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편집성 인격장애 증상을 가지게 되면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경계성 히스테리성 인격장애가 판단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편집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늘 숙제를 잘 안 해갑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응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보통은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숙제를 안 해가는 것은 도덕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한 비도덕적인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자주 아이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부모님이 아이를 훈계한다고 생각되어 매로 아이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자주 경험되고 반복된 아이와 부모는 자주 이 상황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겠죠. 이런 경험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 아이는 점점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상대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공포,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는 뭔가 부족하다, 못하다는 생각으로 열등감이 자리 잡게도 되고
또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 아이는 결국 죄책감마저 느끼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은 어떤 미션에 대한 부담감, 나는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로 인한 신뢰받지 못한 불안감, 공포가 감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못하는 아이라는 죄책감이 생겨 다른 아이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장난 듯하고 내 안에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책질질하는 부모님이 자신을 잘못된 아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로 편집이 있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신뢰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때부터 모든 상황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편집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조차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뜻을 편집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문제를 좀 더 다른 상태로 받아들였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숙제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경우 아이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분명 선생님께 혼나거나 훈계를 받을 것을 익숙히 알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상태를 전환하는 상태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지속적으로 숙제를 안 해가는 것에 대해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이게도 될 것입니다. 부모는 이 문제로 인해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아이는 자신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과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야기를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되어 결국 모든 사람을 편집하는 그런 심리적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왜곡해서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오랜 시간 겪는다면 편집증으로 인해 결국 모든 관계에서 고립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편집증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을 두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을 철저히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세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받고 있다는 생각을 크게 해야 합니다. 신뢰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도 다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을 신뢰한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뢰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하여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편집해서 또한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편집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편집이 긍정적인 편집이 아니라 혹시라도 부정적인 편집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고립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내 삶이
고립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신뢰해 준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삶 속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편집증을 앓고 있는 그런 가족을 두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그러한 나의 행동과 일관성 없는 부모님들, 모든 전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를 혹시 두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신뢰해주고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편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받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